창문 비닐 보양하는 거죠.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페인트를 창문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비닐 보양을 하고 있다. 비닐 바깥쪽은 붙였죠? 안쪽을 얘를 이용해서 소자 펼치면 얘가 요만큼 나오는 겁니다. 네, 대략 45cm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빨간 거 아니죠. 등색, 이거를 등색이라 그래요. 등색. 한국말로 오리지널 말 등색. 그 다음에 외래어로 든 게 오렌지색, 영어로 오렌지. 네. 네, 지금 붙이고 있죠. 이제 한 손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테이프를 딱 해서 붙어 있죠. 대롱대롱.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네, 옆으로 지나갔죠. 지나가다 못해 다시 내려왔죠. 여기까지. 얘가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럼 다시 이렇게 와서 처음에 출발한데 여기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 옆에 있는 다른 창문이에요. 항상 밖에 돌아다니다가도 잠은 집에 가서 자빠져 자라 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꼭 말씀하셨죠. 손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왔으면 자기 것만 보양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바보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딱 붙였죠. 붙이고 잘라낸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안으로 펼치면 비닐이 유리창을 이렇게 감싸죠. 이쪽도 이렇게 감싸죠. 그러면 이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끝냈죠. 그리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직각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직각을 이루지 못하면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붙이고 우리의 그 카타칼로다가 일자로 똑바로 잘라내죠. 그거는 옛날에 이 카바링 테이프 처음 나왔을 때 페인트 20년, 30년 하신 아주머니 여사 사모님들이 페인트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셨죠. 지금 그 사모님들은 다 그만두셨죠. 그렇게 일하면 시간이 안 맞죠.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다시 끝내서 왔죠. 여기가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 테이프를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직각이 딱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가 흔들리나 안 흔들린다 체크를 해야 돼요. 흔들리면 얘가 안으로 파묻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칠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바란스를 잘 잡아가지고 항상 칠의 마감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작업을 해야 돼요. 이쪽은 이제 안 붙어있죠. 옆에 붙어 있는데 이쪽도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지금 얼비치는 거는 뒷면에 테이프, 카바링 테이프 붙여놓은 거죠. 이쪽에 다시 한번 얘로 출발해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창문은 아까 작은 방에 있는 거 붙였죠. 이번엔 창문 왁구에도 유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만약에 카바링이 필요하다면 카바링을 붙여야겠죠. 그러면 출발을 어디서 하냐? 이 전체적인 왁구에서 출발점은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만큼 붙였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선이 있어요. 이 선만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넘어와도 안 되고 뭐 될 때도 크게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붙이고 돈만 받으면 돼요. 그것도 돈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바가지 씌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세요. 남들보다 적게 받으면 바보입니다요. 바보가 되지 마십시다. 하여튼간 무슨 수를 쓰는지 핑계를 대고 온갖 잡동사니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핑계를 대서 돈을 하여튼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그만큼 덜 망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덜 하게 되니까. 자, 이제 붙여봅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 왔죠. 이 비닐을.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거 경계선. 예? 경계선 정확히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테이프 붙인다. 그럼 마스킹 테이프를 똑같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붙이고, 네, 펼치면 이렇게 비닐이 펼쳐져요. 첨단 기술이죠. 네, 4차 산업이에요. 이렇게. 왜 4차 산업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펼치니까 4차 산업. 네, 이렇게 하고, 보강 한번 해주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장갑은 아직 안 뚫어졌네. 네, 이게 지금 안방에 걸려있던 창문이잖아요. 근데 창문이 이렇게 보면, 창문에 천천히 카메라 움직여 볼게요. 창문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잖아요. 가운데는 유리고요. 그러면 저거를 칠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 창호지 같은 데는 저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요즘 분들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문으로. 그쵸? 그래서 얘를 떼어낸 거예요. 얘를 떼어낼 때 이런 문들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딱 잡고요. 손을 잡죠? 잡고 얘를 세게 뛰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꽉 잡고서 천천히 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뛰다 보면 얘가 빠져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세게 잡아서 떨어뜨리는 거죠. 살살 하면 잘 안 떨어지고요. 세게 하면 조심해야 돼. 유리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유리를 안 깨뜨리려면 마음이 차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유리 안 깨지게 빼는 거죠. 밑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유리 안 깨지게. 천천히 살살. 이렇게 천천히. 아주 살살 쳐야죠. 세게 치면 유리 깨지니까.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로 딱 대고요. 힘 주면 안 돼요. 깨지니까 유리가. 또 살살 아주 천천히 치는 거죠. 아주 되게 살살하죠. 유리 안 깨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힘 주면 안 돼요. 힘 안 주고 이렇게 살살 빼면 이렇게 가볍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빼낸 거예요. 그러면 이 창문을 4개가 있었는데요. 4군데서 전부 빼냈죠. 그러고 나서 이 창문 빼내고 난 자리에 여기다가 비닐 테이프 붙여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를 빼면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빼다 보면 이렇게 이제 박혀있던 못들이 있어요. 못은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 빼면 빠져요. 잘 안 빠지면 이빨로 물어서 강제로 물어 뜯으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시면 페인트 칠 가뜩이나 쉬운데 더욱더 쉽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런데 칠 안 묻어야 될 부분들 창틀에 비닐 보양 할 거고요. 이런 욕실에도 타일 새로 교환 안 하니까 벽에 칠 묻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돌발 퀴즈입니다. 1 묻으면 좋다, 2 묻으면 안 좋다. 띵동땡. 네, 마음속으로 똑같이 다 1번을 외쳤겠죠. 저놈이 일을 하다가 저기다 칠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냥 으악! 이 심술 맞은 멘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는 심술 맞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요. 임채용이라고요. 네, 걔한테 이 심술을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심술을 부려요. 여기도 좀 전에 거를 다 빼내고 이쪽에다 갖다 놓은 거죠. 칠을 하려고요. 왜 이쪽에 옮겼냐? 이쪽에는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칠을 할 때 냄새도 잘 빠지고 건조도 잘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칠을 진행할 겁니다. 이 방문도 마찬가지 칠을 하는 거고요. 칠을 하기 전에 울퉁불퉁하거나 깨지거나 갈라진 곳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퍼티 작업, 화장실 문 밑에도 퍼티 작업 다 해놨죠. 네,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더라? 이 장롱. 이 쓸데없는 장롱 이거 갖다 버리지, 이거를. 이것도 칠해 달래서 이것도 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창고문이 있어요. 창고문은 이것을 멀리 걸어가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창고문 있죠? 저 필름으로 돼 있어요. 저기도 칠을 해달래서 알았다고. 까짓 거 뭐 칠해주면 되죠. 아무렇게나 대충 칠하면 되니까 하얗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추가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재료값, 그 다음에 인건비, 네,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조금만 더 받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사장님이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얘기를 했죠.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더도 말고 30만 원만 더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민을 막 해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장롱이 저게 새로 갈면은 인터넷에서 사면 최소한 60만 원에서 70만 원은 갈 텐데 저거 칠하는 거 내가 싸게 해줄게요. 25만 원에. 겉에만 칠하긴 하지만.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창고문은 서비스를 해주면 안 줄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재료값만 주세요. 5만 원. 사실은 재료값 5만 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원래 당초에 하루에 작업하기로 돼 있는 7일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방문만 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롱 칠하고 창고문 칠하고 두 개가 늘었으니 일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이걸 하루에 끝난다는 거는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왜? 다음날 일당을 더 받았는데. 네? 그래서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관 방음도 얘기를 했죠. 저기에 비닐이 붙어있는데 칠할 것이냐, 필름해라. 그랬더니 필름하기 힘들다. 그럼 하지 말자. 그다음에 왔구만 칠해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내가 진짜 인심 푹 쓰고 몇 년 동안 거래했으니까 그냥 저거 비닐 붙어있는 채로 칠을 해줄게. 그랬더니 고개를 까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어차피 들어온 거보단 낫잖아. 그렇다고 비닐을 벗겨내자니 내 손톱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닐이 붙어있는 거예요. 얇게요. 이걸 띄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되겠죠.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뭐 내가 알게 뭐예요. 대충만 하면 되지.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50만 원 받을 때 70만 원 받고 70만 원 받을 때 90만 원 받고 90만 원 받을 때 120만 원 받고 120만 원 받을 때 150만 원 받고 남들이 150만 원 받을 때 180만 원 받고 남들이 180만 원 받을 때 250만 원 받고 남들이 250 받을 때 300 받고 남들이 300 받을 때 400만 원 받아요. 금액이 올라갈수록 전부 점프를 빵빵빵 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아파트 전체에다가 도배지하고 막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칠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칠하면 대충 얼마 받겠어요. 친환경 페인트로다가 도배지 칠하고 방문 칠하고 다 해고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받으면 한 250 받아요. 만약에 그래서 석골 치고서 석골을 딱 친 다음에 빠져잡아 딱 하잖아요. 그럼 얼마 받겠어요? 30평짜리군요. 보통 한 700에서 800 받아요. 그럼 공사는 일주 정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냥 쉽게 가는 거죠. 뭘 쉽게 간다고요? 돈을 지는껏 벌어라. 많이 벌어 부자 되자. 어차피 돈은 이 세상에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없어요. 방심하는 틈에 날아가고 소비하면 날아가고 갖다가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기타 등등 계속해서 비닐보양하고 칠하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